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9년 만에 또 미국에서 금융위기 수준의 강력한 게 터지면서 또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조금 자세하게 살펴드리면은요. 미연준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동결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잠깐 제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미연준이 뭐 계속 지금 금리를 동결했고 이번에도 동결을 했습니다. 아니 인상을 한 것도 아니고 동결을 했는데 뭔 난리가 났다라는 건가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동결을 했는데 평가는 굉장히 매파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온 거죠. 자, 일단은 미연준 위원 12명 중에서 3명이 금리 인상의 표를 던졌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미연준 같은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보통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결국은 워시 체제 하에서 결국 표결까지 간 거죠. 표결까지 갔다라는 것은 미연준 위원들 중에서 이렇게 3명이나 되는 이제 9대 3이니까요. 9대 3이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 필요가 있다.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 그것도 금리 인상을 3명이나 주장했다. 굉장히 위험하네. 시장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워시 의장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초강경적인 매파 발언을 쏟아냈는데 자, 오늘 KBS에서도 뭐 속보들이 터진 게 워시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목표는 2% 뿐이다. 자, 이게 헤드라인으로 뽑을 정도로 그만큼 지금 이 이야기가 강력한 시장에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케빈 워시 의장이 이제 오늘 인플레이션을 단 한 번에 해결할 마법 지팡이는 없다. 자, 그만큼 인플레이션 문제는 끈적끈적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목표치 2% 달성을 위한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워딩을 그대로 보면 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끝나고 나서 일부 가게나 기업이나 시장의 전문가들에게 지난 5년간의 고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연준이 암묵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가 아니야. 쟤들 하는 거 보니까 아니 뭐 3% 가고 4% 가는데도 금리 인상 안 하고 뭐 그냥 동결 하는 거 보니까 쟤들 목표치가 한 3, 4% 되나 봐. 자, 이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이거에 대해서 털어내기 힘든 잘못된 인상을 남겼다. 느슨한 물가 목표는 없다.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하며 그것은 2%다. 야. 아니 지금 3% 지금 넘어가는 이 물가에 대해서 결국은 2% 뿐이다.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 연준이 앞으로도 굉장히 빡빡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준을 세워 나갈 거고 이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금리 인상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3명이 지금 인상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워시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제대로 집안 싸움을 요청을 했고 그렇게 됐다. 진짜 집안 싸움이었다. 자, 결국은 파월이 아니라 이제 워시 체제로 바뀌면서 워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긴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파월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뭐 좀 합의를 해서 이제 만장일치로 해서 도출을 하는 이런 방식이었다 그러면 워시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인상 이야기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인상 이야기를 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장일치가 아니라 뭐 예전 같으면 뭐 이제 끝나고 나서 보통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회의록이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좀 인상에 대한 발언들이 있었나 봐. 요 정도로 알 수 있는데 지금 뭐 워시 체제에서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9명하고 3명 딱 이렇게 표결을 해서 이거를 시장에 보여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3명이
당장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워시는 이렇게 집안 싸움을, 그러니까 인상 이야기가 있으면 그 인상을 그대로 보여주겠다. 결국 이게 앞으로도 미연준이 이런 강력한 매파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오늘 당장 시장에서는 반응이 나왔죠. 그래서 당장 9월은 지금 60%까지 거의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59.4%면 그래서 4%로 3.75 동결이 40%. 결국 4대 6으로 지금 9월에는 거의 인상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10월에는 지금 뭐 두 번 인상까지도 나와 있죠. 그래서 54.4%, 뭐 15.8%, 그래서 지금 여기는 29.8이니까 10월쯤 되면 3대 7까지 가는 거죠. 어쨌든 인상이 70%. 결국 10월 안에는 무조건 한 번 올린다. 많으면 두 번 올릴 수 있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12월 올해 이제 마지막 FOMC 지금 패드워치 전망을 보면 지금 동결은 16.9%, 20%가 되지 않습니다. 20% 아래고 지금 거의 80% 이상이 한 83%, 그렇죠. 83% 정도가 무조건 인상, 그러니까 올해 안에 꼭 한 번 인상은 하는데 한 번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두 번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세 번까지도 인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까지 결국 나와 있어서 자,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시장에서는 패드워치상으로 보면 거의 뭐 확정적으로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해가 되고요. 자, 이런 상황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동결은 했지만 결국은 연준이 갖고 있는 이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에 결국 시장의 전망들도 전부 다 금리 인상 쪽으로 나오면서 결국 미국의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그것도 19년 만에 초유 사태가 터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초유 사태가 바로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5.21%, 미쳤죠. 완전히 발작 수준인데요. 자,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가 되겠습니다. 결국 2008년 최고치를 지금 넘어섰죠. 2008년 최고치를 넘어섰고 결국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 있었던 자 5.21%가 나오면서 야, 이거 또 한 번의 금융시장이 완전히 판이 또 뒤흔드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 오는 거 아닌가, 이게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더더구나 이 30년물 지금 5% 넘어간 지가 지금 언젠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금융위기 때 한 50일 정도 계속 연속해서 이 뭐 지금 30년물이 거의 뭐 계속 5% 넘어가고 이런 50거래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미 거의 한 30일은 이미 넘어섰고요. 거의 뭐 한 훨씬 더 지금 계속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야, 이 5% 지금 아래로 내려올 생각을 지금 안 하는 데다가 중요한 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연일 이렇게 최고치를 갱신을 하면서 5.213까지 가 있고요. 자, 30년물도 30년물이지만 지금 10년물도 엄청나게 심각해 보입니다. 4.681이에요. 보통 4.5%를 넘어가면 발작 수준이다, 난리가 났다, 뭐 지금 뭐 천정을 뚫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4.5%인데 지금 4.6%가 아니라 4.681이면 이제 4.7%를 넘어가는 이런 정말 초유의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2년물 같은 경우에도 4.252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채가 완전히 지금 발작 수준까지 와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면 뭐 우리나라는 벌써 뭐 난리가 났죠. 지금 한국은행에서 8월 기준금리 인상은 뭐 거의 뭐 확정적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인가 그젠가요. 지금 한국은행 시정성 총재가 지금 국회에 지금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결국은
뭐 금리 인상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8월에 올리게 되면 2.75에서 3.0으로 올리는 거죠. 그럼 다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서는 또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특히나 지금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10월하고 11월 금통위에서도 또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 8월 지금 두 번씩 올리는, 우리가 백투백이라고 하는데 지금 두 번 인상을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월, 11월까지 한다 그러면 지금 3.5%. 자,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4%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자, 뭐 기준금리 이렇게 올라가면 뭐 시장금리는 당연히 발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전망만 나와도 벌써 발작이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30년물이 4.535까지 우리도 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4.32로, 와, 뭐 진짜 아니 10년물이 지금 4% 아래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변동금리 관련된 이 3년물 같은 경우에 3.826까지 가 있고요. 자, 고정금리에 뭐 준거라고도 할 수 있는 5년물 같은 경우에는 4%를 이미 넘어서 있습니다. 4.077까지 가 있어서, 야, 지금 뭐 기준금리가 2.75인데 뭐 정말 이 스프레드가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뭐 3년물, 5년물. 자, 지금 2년물도 뭐 3.709까지나 가 있는 상황이니까 뭐 지금 국고채 금리는 거의 뭐 발작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KB국민은행이 당장 지금 내일부터죠. 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대부분의 대출 금리를 최대 0.53%, 미쳤죠. 와, 정말 0.53%까지 즉각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KB국민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6억 한도를 3억까지 완전히 반토막을 내더니 지금 뭐 전부 다 지금 금리를 또 이렇게 뭐 지금까지도 계속 올려왔잖아요. 그런데 또 31일 당장 내일부터 또 이렇게 금리를 0.53%나 올리는데, 자,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KB국민은행 지금 변동금리하고 혼합형금리가 6.65까지 가 있거든요. 지금 상단은 6.65까지 가 있고 하단 같은 경우에도 5.25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야, 여기에서 지금 0.53을 올린다 그러면 이걸 그냥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KB국민은행도 지금 상단이 7%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하나은행의 지금 아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미 7%를 넘어가 있죠. 여기는 7.096, 거의 7.1%까지 하나은행은 벌써 7%를 넘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5대 은행 중에 하나인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도 5년 주기형 변동금리가 7.56까지 가 있습니다. 7.56이면 7.6%. 그냥 이거는 8%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특히나 더 충격적인 거는 농협은행의 고정금리가 7.68까지 가 있습니다. 7.68이면 7.7%잖아요. 7.7%면 이거 그냥 8%죠. 지금 5대 은행의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것도 고정금리가 8%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하단 같은 경우에도 5.98이면 이건 그냥 6%죠. 자, 6%에서 8%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1금융권 중에 하나인 K뱅크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8.64까지 가 있습니다. 8.64. 그러면 거의 9%죠. 자, 이러니까 지금 뭐 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이 10%까지 가는 걸 각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나오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금리 인상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초토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자, 제가 뭐 지금 아파트 쪽은 계속 살펴드렸으니까 특히나 최근에
부동산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쪽에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뉴스가 오늘도 많이 쏟아졌는데, 특히나 IBK 기업은행의 부동산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쪽에 2분기 말 연체율이 무려 1.54%. 와. 아니 지금 국책은행의 이런 뭐 연체율이 1%가 넘어가는 것도 충격적인데 1.54%면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0.64%였거든요. 아니 어떻게 지금 1년 만에 2.4배가 지금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지, 연체율이 뭐 부실이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2012년 지금 2.02, 2012년이면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있고 나서 계속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뭐 2012년 13년 이때가 가장 낮을 때죠. 그래서 이때 뭐 당시 대통령이 직접 빚내서 뭐 집 좀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였다라는 거죠. 이때가 2.0이었는데 지금 14년 만에 가장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야, 이거 뭔가 지금 시그널이 심각하게 가고 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부실의 또 하나의 직접적인 이유가 있죠. 바로 그게 상가 공실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가 공실률이 역대 최고인데, 자, 물론 상가 공실이 나는 것도 고금리와 연관이 있죠.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자, 자영업자들이 뭐 폐업 100만, 지금 100만 명이 폐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100만 명 폐업하고 그러면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뭐 이게 그냥 악순환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자,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 2분기 일반 상가 공실률이 13.4%인데 이게 2015년 통계 작성 이후에 역대 최고치다. 야, 정말 뭐 엄청난 숫자가 지금 나왔고요. 자, 특히나 더 충격적인 게 오늘 1층 공실률이 무려 6.7%였다. 자, 100개 중에서 7곳이 1층이 비어 있었다. 뭐 아시겠지만 보통 1층에서 임대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것은 60%에서 70%가 1층에서 사실 다 나옵니다, 건물들을. 자, 그런데 1층이 비었다라는 것은 와, 2, 3층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1층이 이렇게 100곳 중에서 7곳, 6.7%다. 자, 이게 이제 올해 1분기에 첫 공표가 됐는데 이때도 6.5%였습니다. 한 분기 만에 또 0.2%가 또 늘어난 거죠. 자, 그만큼 지금 공실이 일반 뭐 안 좋은 쪽의 공실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보통 1층 공실. 자, 그리고 실제 이렇게 나가보면 최근에 1층의 공실을 엄청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만큼 지금 이 고금리 상황에서 상가 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이런 뭐 상가나 뭐 이런 쪽 뭐 상업용 시장도 그렇지만, 자, 아파트 매매 전세 시장도 모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뭐 KB국민은행도 바로 그냥 뭐 주담대 올리고 바로 전세대출 금리 바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견디기 힘든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자, 견디기 힘든 상황이 오면 그렇죠. 뭐 급매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아까 연체 뭐 이런 경우에는 또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결국 가격 하락,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뭐 금리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제가 매일 이렇게 확인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것까지 구매해 주신다고, 참 정말 이렇게 일부러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마음 써주시는 것 제가 확인할 때마다 참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가시 멤버십 킹스표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표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표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BS리님, 김화정님, 윤복전님, PP7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의 킹스표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